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상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공통 질문이 너무 정답과 모범 답안들을 가지고 오셔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 후보나 돼도 인천지부는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각 후보 측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상대편 후보는 또 어떤 걸 하려는 것인지를 각본에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니까 한번 또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왜 순서가 안 보이죠?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 1번, 2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각각 질의하시고 질의 1분, 응답 3분 동일합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아까 2번 후보님께 여쭤볼게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조합비 인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추천 방안으로 전국 대의원대 의견을 제안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위원장 공약 중에서도 이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의원에 대해 제안하는 거 외에 혹시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나 왜 어떤 계산에서 이런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는 데는 모두가 다 조합원의 목소리입니다. 분회 방문을 하고 조합원을 만나면서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중에 공통되는 의견을 모아서 공약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께서 2030 조합원들부터 문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문한 우리 조합원도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고요. 우선은 조합비 인상, 할당 퍼센테이지가 전국 대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또 전국 대대를 통해야겠죠. 그리고 또 선대본에 가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입니다. 네. 네. 1번 후보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50대 언니 파워 얘기했는데 기분 상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50대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길을 도전의 의미로 지금 나서게 됐는데, 지금 50대는 사실은 그 옛날의 50대와 상당히 다르죠. 청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도 자랐고, 그 다음 그 연륜과 지혜와 그 경험들이 사실은 뭔가 이제 사회 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묶어내는 어떤 역량이 존재하고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다면, 그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삶의 어떤 흔적들을 내놓으시고 조직의 어떤 그런 그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를 아마 기꺼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후보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 전현진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선본에서는 이제 최고가 필요하다며 실력을 강조합니다. 그런 반면 조합비 인하 부분은 실력보다는 사실은 가격 확인을 통한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합비가 혹시 1만 원인 교사노조 연맹을 염두에 둔 공약인지, 사실은 이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200만 원 교사노조 상근자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전임자 한 사람이 없어서 민원 전화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교사노조를 탈퇴해서 정교조에 가입한 분도 계십니다. 교사노조는 정교조 정책 연구와 그 다음 투쟁,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별도의 정책 연구 비용이나 투쟁 비용이 적습니다. 교총은 오랫동안 정권의 비호와 재정 지원을 받은 어용 조직이죠. 강력한 단체 협약 체결, 돌봄, 공정성 강화, 고교 학점제 저지 등으로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조합비를 낮춰서 저변을 확대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조합비 인하 이야기만 들으면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3일 범대노조가 되고 전국 본부 소통방에서는 9월 5일경에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조합비 인하 잠시라도 해서 조합원들 확 늘리면 안 될까요? CMS 이체 이거 바로 해결됐나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내노조가 되었는데 조합원은 확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였고, 그 다음에 조합원을 만났을 때 행사 줄이고라도 조합비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조합비 인하는 그렇게 교사노조처럼 전임들의 월급을 깎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면서 박리담회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임자들의 수를 줄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의 수를 줄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후보한테 질의해주세요. 아, 또 선생님 차례예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만약 사무처장이 된다면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처음에는 그거였거든요. 좀 누리자. 법외노조가 끝난 상황을 좀 즐기고 누리는 뭐 축제를 가진다거나 이런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행사를 기획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 든 생각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경선도 사상 초유의 이제 3파전이 되면서 혹시 경선 과정에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다시 우리 조합을 위해서 이야기해보는 뭐 시간,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뭐 놀고 즐기면서도 함께 가는 방안에 대해서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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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네, 1번 윤영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후보님께서는 인천지부 사무처장을 하겠다는 큰 결의를 하시면서, 물론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후보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무처장의 역할이나 지위 이런 것들을 혹시 한번 알아보셨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의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조직에서 활동이 없어서 절 걱정해 주시는 거죠. 저도 궁금해요.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죠. 사상 초유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느 조직이든지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사무처장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부장이나 사무처장, 정책실장 뭐 이런 전임자들이 같이 팀워크를 발휘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무처 산하에 사무국도 있고 교육팀이나 뭐 조직팀, 뭐 홍보팀, 뭐 총무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인천 지부 상황에 맞게 각 역할을 배정하고 분담해서 아울러가는 그런 사무처장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포용력 있게 품고, 그리고 서로 마음 다치지 않게 서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열고 마음도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제 자신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 31년간의 교육 경험, 그리고 다양한 학교 변화에 적응해왔던 그런 그 도전, 진취성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음 걷는 길이지만 사실은 이 또한 적용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걸어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그런 역량 또한 아마 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혁신학교에 이렇게 네. 동참하 계셨는데, 네. 동수에 계셨다가 또 다른 공립에 가셨다가 네, 네. 다시 동수로 왔다고 네, 네,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립에 오래 있다가 또 이제 임용고시에 가서 지금
신규 발령이거든요, 제가. 아, 네. 그래서 혁신학교에 있고 싶어도 지금 있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장도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혁신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건데 혁신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면 그 안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게 과연 일반화가 될지 다른 학교들도 이 좋은 교육을 다른 학생들도 좀 받으면 어떨지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좀 제가 잘 몰라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있다가 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왜 저희는 또 TO를 초빙 TO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학교를 옮기자라는 얘기했을 때는 왜 이렇게 초기에 이제 투입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다른 그 초기에 일을 했던 선생님들이 잠시 빠져주고 또 다른 조합원들이 또 다른 역량으로 학교를 끌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있어서 처음에 있었던 선생님이 다 같이 나가자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던 상황이고 그 일반화 단계에서 제가 갔던 학교는요 사실은 제가 그 학교 혁신학교 지정할 때 평가단으로 갔었던 학교거든요. 제가 거기를 원해서 간 건 아닌데 날라서 갔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평가단을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이 학교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혁신학교를 왜 굳이 지정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러저런 뭐 아시다시피 교육감 공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제가 그 학교에 발령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원하지 않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혁신학교는 아니다. 무늬만 혁신학교인데 이 무늬만 혁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의지를 확인했을 때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가 없다.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정받았고 이래저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래저래 이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뭐 제공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화 자체가 혼자 가서 뭔가를 일반화 시키고 선생님들이 끌어오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혁신학교 지정 자체부터 선생님들의 의지를 담아서 혁신학교를 지정해주고 그 이후에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정 자체부터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오늘 학교 방문한 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기네 학교는 탈락했어야 된다. 재지정에서 탈락했어야 되는데 또 지정을 해주더라. 그거를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학교 문제가 이게 뭐 한두 사람이 가서 뭘 하고 하면 일반화의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상 함께 가서 함께 뭔가를 해고 하는 동학년에서 몇 개 반 이상의 이런 그런 모델링을 제시를 하고 그게 다른 학년에도 파급이 되고 좋아 멋있어 우리 아이들에서 괜찮아 라는 게 이게 인식이 되면서 천천히 이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지 다 너 여기 몇 개 지정해서 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혁신학교다 해서 그게 혁신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정부터 네 많은 비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마쳤고요. 상호 토론까지 마쳤습니다.